15장 CCNA 준비입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는 CCNA 시험을 대비해서 모든 과정을 총 정리해보는 내용입니다. 총 정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과 다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15장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차이점은 15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히스토리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딱 시험에 나오는 방법과 방식과 구체적인 그 시험에 관련된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CCNA 시험을 신청하시면 쭉 공부를 하시다가 하루 전이 되시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강좌 전체를 듣는 게 아니라 요 15장만 들으면 시험 보실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두서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시험과 연관돼서 시험 문제가 딱 어느 주제에 관해서 물어본다고 그 주제 하나만에 묻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즉 예를 든다면 데이터 엔캡슐레이션과 프레임 릴레이 이런 식으로 다 묶어서 같이 나오고, 라우터의 어떤 한 가지 기능만 묻는 게 아니라 라우터의 기능을 물어보면서 명령어를 같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을 맨 처음 듣고 15장만 듣고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앞의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총 정리한다, 서머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5장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OSI 계층 모델입니다. OSI 계층 모델은 예전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꼭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CCNA 시험뿐만 아니라 이외의 시험, MP나 IE 시험에도 출제가 되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지금 예전에 한번 보셨던 표죠. OSI 각 계층별 이름과 기본적으로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순서죠. 즉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하나를 쓰려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세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영어로 이름 그 순서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당연히 어떤 계층이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겠죠? 응용 프로그램 계층의 서비스다. 중요 키워드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표현 계층,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표현이다. 세션 레이어, 시스템 간의 통신을 나타낸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연결의 수립이다. 또 다른 말 뭐가 있죠? 세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 효율성이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신뢰적인 데이터 전송, 그런 말이 나오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IP 어드레싱과 최적 경로 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베스트 패스 셀렉션입니다. 패스 관련해서 베스트 패스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 미디어, 물리적인 전송, 위안, 중요한 차이는 위안입니다. 미디어 자체는 피지컬 레이어죠. 물리적인 전송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를 지원한다. 여기선 다양한 방법이 뭐가 있죠? 로컬 랜에서 이더넷 같은 게 있고, 웬에서는 프레임 릴레이도 있고, ISDN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물리계층, 피지컬 레이어는 단순히 전송, 바이너리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송만을 맡고 있다. 그 내용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물리계층의 표준에 따라서 표준을 물어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즉, 여태까지 다루었던 수많은 기술 중에서 물리계층 표준은 무엇이냐? 뭐가 있죠? 교재 473페이지입니다.
15장을 공부하실 때는 꼭 이 파워포인트와 제 지금 강의 파일과 교재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강의 내용에는 교재의 내용을 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니까요. 꼭 같이 보시고요. 교재 473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물리계층의 주요한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관련한 물리계층의 주요한 표준으로서 EIA, TIA, 232, EIA, TIA 449, V.35, X.21, EIA, TIA 530 이런 표준이 있다는 거, 이 표준 5가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보다 넓은 내용으로 OSI 계층 모델을 왜 쓰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계층별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걸 왜 쓰는지. 세 가지. 첫 번째, 다른 벤더, 특정 장비 회사끼리의 장비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A사, B사, C, D, E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회사의 장비들을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된 규칙이죠. 그게 바로 OSI 계층 모델의 사용이고요. 첫 번째 사용이고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먼저 주고 모두 만약에 정답을 주고 즉 쓰는 이유를요. 그 다음에서 가장 객관식 문제의 가장 제일 중요한 점은 어느 게 제일 맞느냐죠. 꼭 어느 게 틀리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얘기가 모두 맞다면 예에 있는 1, 2, 3, 4번이 모두 다 맞는 얘기라면 가장 맞는 얘기를 찾는 게 객관식 문제죠. 1번 다른 벤더의 호환성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그 점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기능은 뭐가 있죠? 장비에 대한 이해도의 증가 이 장비가 어떤 장비고 이 장비가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도가 증가가 되고요. 편의성 얼마나 쉽게 쓰느냐 즉 이 이해도의 증가와 맞물려 가겠죠.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느냐. 그 마지막 모듈화 처리입니다. 모듈화 처리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제가 모듈러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1장에 있죠. 즉 어려운 문제는 조그맣게 잘라서 각 계층은 서로 간에 하는 일들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느 계층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다른 계층에 침범을 하진 않죠. 전체 서비스는 안 되는 한이 있어도요. 이런 식으로 모듈러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OSI 모델을 쓴다. OSI 계층 모델을 쓴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르게 출제되는 방법으로 이건 더 쉬운데요. 드래그 앤 드랍 문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네모 하나를 끌어서 옮기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요 표를 그대로 주고 이쪽에 얘에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끌어서 이쪽 표에다가 계층별의 기능으로 끌어다 놓는 이런 문제도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인캡슐레이션입니다. 앞장의 OSI 계층 모델에 이어져서 프레임은 어디였죠? 프레임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죠. 패킷은 네트워크 레이어, 세그먼트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위가 되겠죠. 세그먼트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데이터는 그 위에 상위 계층들. 요 순서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세그먼트로 넘어갔다가 패킷으로 가서 프레임으로 바뀐다. 요 순서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이해가 아니죠. 단순 암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도 이해만 해서 이 문제 못 풀지 않습니까? 요 순서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각 계층을 넘어갈 때마다 헤더가 붙어서
추가되는 정보가 이렇게 붙는다. 어떤 정보가 추가된다. 이 개념이 바로 인캡슐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그먼트, 패킷, 프레임. 마지막에 피지컬 레이어는 보통 쓰지 않는데요. 여기다 쓴다면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순서를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캡슐레이션의 반대는 뭐죠? 디캡슐레이션이죠. PC통신의 제일 중요한 이슈, 제일 중요한 것,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출발지에서 시작한 출발지의 특정 계층에서 시작한 어떤 데이터의 흐름은 목적지의 동일한 계층까지 올라간다는 점. 피어투피어 통신, 피어투피어, 첫 번째 피어투피어, 두 번째 같은 계층까지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랬죠? T계층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인캡슐레이션과 맞물려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TCP/IP 모델과 OSI 모델의 대응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점은 TCP/IP 모델과 OSI 모델의 차이죠. 그래서 인터넷 계층 그림을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시스코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다시 TCP/IP 책을 보시면 이 두 계층은 다른 계층이 아니죠. 이거 묶어서 하나의 계층인 거죠. 요 계층과 TCP/IP의 이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정확한 이름은 더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도 하지만 더 많이 쓰는 이름은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인데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과 OSI 모델의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은 하나다. TCP/IP 모델에서는 합쳐져 있다.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계층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1대1로 매핑이 되죠. 트랜스포트 계층도요. 그렇지만 상위 응용 프로토콜 계층에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TCP/IP 모델은 OSI 모델의 3개를 포함하고 있다.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은 모두 응용 프로그램 계층이다. 그리고 OSI 모델에서 하부 계층, 상위 계층 1부터 3까지는 하위고요. 4부터 7까지는 상위 계층입니다. 이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에 대해서 저는 케이블의 특성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서는 정리하는 자리니까 각 케이블별 특징, 동축 케이블이나 STP 케이블이나 UTP나 광 케이블 4가지, 제일 크게 4가지죠. 4가지 미디어의 특징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 매체의 크기, 전자기 장애, EMI입니다. 이 전자기 장애라는 말, EMI라는 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최대 길이, 가격은 뭐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길이하고 EMI의 상관관계, 즉 정기적인 신호, 구리선을 가는 거는, 구리선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정기적인 어떤 서로 연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 장애가 생긴다는 점. 전자기 장애에서 유일하게 전혀 상관을 받지 않는 미디어 강입니다. 동축도 받기는 받죠. 작지만 왜? 이 쉴드가 두껍죠. 근데 중앙에 구리선이 있고요. 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덜 받지만 덜 받는다는 거지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것, 차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교재에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교재를 편집할 때 이 부분을 뺐었는데요. 시험엔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즉, PC와 장비를 연결하기 위해서, 근데 통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비의 설정, 라우터나 스위치의 설정을 위해서 콘솔 포트와 연결이 되는 케이블을 롤오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장비와 장비, 스위치와 스위치의 연결, 라우터와 라우터의 연결, 라우터와 스위치의 연결, 장비 대 장비죠. 이럴 때 쓰는 케이블은 크로스오버 케이블. 그리고 장비와 호스트, 즉 라우터와 PC, 스위치와 PC. 첫 번째하고 차이점은, 첫 번째 PC하고 라우터하고 연결할 때는 라우터의 콘솔 포트하고 연결한다. 이것은 지금 이더넷 인터페이스와 같이 라우터를 직접 쓰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와의 연결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스트레이트 케이블, 보통 집에서 쓰시는 케이블 있죠? 이거를 사용한다는 점, 요 케이블 이름과 요 케이블을 언제 사용하느냐, 이 내용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장비별 세그멘테이션과 콜리전 도메인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별,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계층별 주요 장비, 네트워크 계층하면 라우터, 데이터 링크 계층은 스위치 하나 더 있죠. 브릿지, 피지컬 레이어는 허브. 기본적으로 어느 네트워크 장비가 어느 계층에 매핑이 되는지 좀 기억하시고요. 세그멘테이션 효과, 허브는 세그멘테이션을 시켜줄 수 있나요? 허브는 전혀 할 수가 없죠. 허브 하나의 허브 자체가 컬리전 도메인이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즉 세그멘테이션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스위치, 컬리전 도메인은 나눠주지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여전히 하나죠. 브로드캐스트는 전체로 전파를 하니까요. 요점과 관련해서는 교재 475페이지에 보시면 중앙 부분에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Decrease collision domain, 컬리전 도메인의 크기를 줄여준다. 이 얘기는 Increase number of collision domain, 컬리전 도메인의 수는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스위치 효과가 뭐냐? Reduce collision, 맞죠? 컬리전을 줄여주죠. 컬리전 프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니까요. 그렇지만 컬리전 도메인의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하죠. 포트별이니까요. 뭐 당연히라기보다 보통 공부하시면서 스위치는 컬리전을 줄여줘, 없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다가 그냥 컬리전 도메인의 수가 늘어난다고 컬리전이 늘어나?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컬리전 도메인 수 자체는 늘어나는 거고 컬리전 도메인의 크기는 줄어든다는 점, 이 점 기억하시고요. 여기가 피지컬이 아니죠. 지금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계층의 장비는 라우터인데, 라우터는 컬리전 도메인도 나눠주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도 나눠주고, 라우터의 포트가, 개별 포트가, 즉 여기서는 요거 전체가 하나의 컬리전 도메인이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죠. 스위치는 포트별로 요렇게 컬리전 도메인, 요렇게 컬리전 도메인,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라우터 밑단으로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요 라우터 여기를 기준으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나눠진다는 점. 라우터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브로드캐스트를 드랍시켜 버립니다.
폐기 처분시켜 버리죠.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로 영향을 주지 않게 라우터의 주요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약간 구체적으로 물리 계층은 네트워크 미디어, 네트워크의 타입이라든가 허브, 리피터가 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랜 스위치, 네트워크 레이어는 라우터가 있다. 요 점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맥 주소인데요. 맥 어드레스는 어느 계층의 주소죠? 이 계층의 주소죠.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주소입니다. 맥의 특징은 전체 48비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반으로 잘라서 24비트는 OUI에서 할당을 하고 24비트는 개별 회사가 할당을 한다. 실제 이진수가 보이는 형식은 이 맥 주소가 보이는 형식은 16진수로 표시된다. 즉 헥사 값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헥사 값으로 표시가 된다. 이 점이 있고요. 또한 간단한 수학 문제, 계산 문제, 즉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거나 아니면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거나 헥사 값으로 바꾸거나요. 바이너리 값을 변환시키는 것들. 16진수는 뭐라 그러죠? 헥사데시말이라고 그러죠? 각 변환하는 부분은 제가 교재에서는 전혀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요 숫자 변환들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많으면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요. 이런 쉬운 문제 놓치면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요 숫자 계산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시키고요. 다시 OSI 계층 모델인데요. OSI 계층 모델에서 또 기억하셔야 될 점. 각 계층별로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응용 프로그램 계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서비스들, 이메일이나 뉴스그룹, 웹, 월드와이드 웹이죠. FTP, 파일 송수신, 호스트 연결, 파일 서비스, NFS 뭐 이런 거 있었죠. 네트워크 관리 모두 포함된다는 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주요한 프로토콜로서 POP, SMMP, 밀스넷, HTTP, FTP, 텔넷, DNS, SMMP, NFS 요 둘 간에 약간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서비스 자체는 여기고요. 여기서는 프로토콜이라는 점 이거 기억하십시오. 세션 계층에서는 포트 버너들 한 번 더 언급할 거지만 이 포트 버너들과 합쳐지는 것, 이 포트 버너가 나타내는 서비스가 뭐냐 이거 기억하시고요. 트랜스포트 계층은 간단하죠. TCP와 UDP 네트워크 계층은 IP 버전 6는 CCNA 시험에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IP 버전 4다. 하이게 데이터 링크 계층은 PPP, 이더넷 두 가지가 있다. 물리적 계층 ISDN이나 ADS, ATM, FDDI, UTP, 구리선 그래서 자, 구체적인 미디어 전송 자체를 얘기한다는 거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더넷인데요. 이 그림은 언제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한데 언제나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그림을 반드시 뭐죠? 첫 번째 숫자 10이라는 거는 IEEE 약어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렌의 대역폭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렌의 이 이더넷의 시그널링 방법 베이스밴드다. 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베이스밴드의 반대가 뭐였죠? 브로드밴드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제일 큰 대표적인 예 케이블 모뎀입니다. 물리적인 매치 타입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 O 같으면 뭐죠? 동축 케이블이죠. 이더넷은 요 약어 관련해서는 요거 이외에도 최근에 출제되는 것은 기가빗 표준. 기가빗은 기가빗 표준은 어떻게 되느냐, 802.Z 802.3.Z 802.3.AB 두 가지가 기가빗 이더넷의 표준이라는 점. 하나 더, 와이어리스 무선이 있죠. 무선에 대해서 언급되는 거의 유일한 부분인데요. 무선의 표준은 뭐죠? 802.11.A나 B. B를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쓰죠. 11메가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A 54메가까지 가능하죠. 802.11.A와 B가 있다. 802.3.Z와 802.3.AB, 이것은 기가빗 표준이라는 거. 그리고 이더넷과 관련해서 하나 더, 풀듀플렉스 모드로 작동할 수 있는 풀듀플렉스, 동시에 보내고 받는, 즉 한쪽으로만 전송이 가능한 게 아니라, 보낼 때는 뭐 받지를 못하거나 이게 아니라 보내는 게 따로 있고 받는 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동시에 이럴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타입이 뭐죠? 10베이스 T와 100베이스 T, 이 두 가지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물론 FX 같은 것도 가능하죠. 광도요. 이전에 얘기하면서 몇 번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CSMA, CD 실제로 약자를 기억하시고요.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ollision Detection, 약자 자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개념도 당연히 이해해야겠죠. 개념은 컬리전이 일어나게 되면, 컬리전이 기본적으로 뭐죠? 신호의 충돌이죠. 보내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제가 어떤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저한테 말 걸면 대화가 안 되죠. 컬리전입니다. 컬리전이 일어나면 이더넷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잼 시그널이라는 걸 보내죠. 개별 호스트는 잼 시그널을 보낸 후에 백오프 알고리즘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아닌 랜덤한 시간이 지나서, 랜덤 피어리어드 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랜덤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전송을 하게 된다는 점,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